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단은 없다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처리하라!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 화물연대는 물론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대의 화물차를 은행 대출로 사게 됩니다. 한 달 벌어서 차값을 갚아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화물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계속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화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 인천이 거의 지금 현재 1,7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름차가 930대 정도 됩니다. 그 차량도 지금 다 각 저유소 앞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지금 컨테이너도 한 500대 정도 이상이 되고 조합원이 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도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고 빨리 끝나려면 뭐 당장 해주는 것보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인천 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강제 노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로 총파업 사태가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파업 여파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골재 운송 업체들도 일감이 끊겼습니다. 인천항 물동량도 급감해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레미콘 회사입니다. 출입구 쪽에 레미콘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이곳을 포함한 인천의 대다수 레미콘 공장이 지난 25일 이후 가동을 멈췄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했었는데요. 네, 25일부터는 지금 가동을 멈춰 있는 상태고요. 시멘트가 들어오면 가동을 할 예정이긴 해요. 파업 여파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운송하는 중간업체 대표 B씨도 주말 이후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B씨는 모래와 자갈 등을 레미콘 공장에 공급해왔는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추면서 골재 공급도 중단된 겁니다. 25일서부터는 저희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예 그 물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차량들이 운송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받는 회사인데 그 운송을 아예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타격이 좀 심하죠. 항만 물동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30일 10시 기준 인천항 컨테이너 1일 반출입량은 2,496TEU로 평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은 74.5%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현재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를 가동해 긴급 수송물자에 대해 배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 운영이나 농축수산물 등 긴급 화물 위주로 배차를 진행하고 있어 일반 화물 수송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도 마비됐지만 당장 수도권 주유소에 휘발유가 품절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한정된 현상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구혜희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붐비던 주유소가 한산합니다. 오고 가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가 품절됐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20여 곳이 넘는 주유소에 품절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30년이 넘게 주유소를 운영해온 전수봉 씨는 석유 파동도 겪어봤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량 공급 걱정은 처음입니다. 사실상 좀 불안한 부분은 맞고요.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뭐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의 어떤 뭐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죠.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당장 출퇴근 걱정부터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장기적으로 계속 길어지면 서민들이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 경유는 11분의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품절 주유소에는 12시간 내 긴급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오후 4시 품절 주유소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업계를 비롯해 시멘트, 정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수송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그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은 파업이 장기화될까 우려가 큽니다. 인천항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절 주유소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유료 품절 주유소는 30일 2시 기준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만 업계는 물론 시멘트, 정유, 자동차 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여파가 커지자 인천시가 민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화물 물동 수송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고 또 공항과 항만 등 이와 연계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대응 조치는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관계기관들과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해 분야별 피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대응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 즉 뭐 상공회의소나 각종 산업계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 시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지역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시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800억 원 이상 증액된 새해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는 내년 예산을 놓고 그 규모와 국비 반영 범위에 대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규모는 14조 원 수준. 올해 본 예산 대비 약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서해 5도 정주 생활지원금과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국립대 분원 설립 등 11건으로 1,55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보다 국비 7,800억 원이 넘게 증액시킨 규모라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예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계신 유동수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원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협의회에 참석해 인천 발전에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기 위해서 정치 집단으로 나눠지지만 최종의 목표는 결국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의 비중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로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GTX B 노선과 인천발 KTX 건설에 6조 6천억 원 이상을 편성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각자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관한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물포 르네상스와 군부대 이전, 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신도심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천 시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시와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안이 정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 자리에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GTX B 노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13년째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 등의 현안에 대해 질의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GTX B 광역 급행철도.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 완공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2027년에 원래 계획은 완공이었거든. GTX-B가 착공이 내년 말에 일단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차 발주 문제로 개통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발 KTX.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는 제2경인선 조성 사업 등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천 패싱 논란이 제기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문제에 대해선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저도 다만 한 가지 얘기 전도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김포고가 주체가 돼버리고 우리는 객체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싱하고 오세훈 시장도 좀 압박을 하고 왜 수도권 쓰레기는 갖다 버리면서 지역 현안 해결하지 못하냐. 유 시장은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선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호선이 인천시 동의 없이 건립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시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9호선 직결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문제가 시의 협의 없이 될 수는 없다. 13년째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청라시티타워 어떻게 할 거예요? 13년째입니다, 올해. 이게 애써서 될 게 아니라 점검법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상황을 주민들에게 다 알리고 이제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정 TF 협의체를 꼭 좀 유정복 시장과 김진영 청장께서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 시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건립돼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청과 함께 의지를 갖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정 TF를 말씀하셨는데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남촌산단 조성 사업과 남동구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 반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유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위기와 방역 정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경제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안건을 제안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경제 지표의 고도화입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위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표 세분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 계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표 개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산업별 등 지표를 세분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더불어서 지역별 취약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자문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사회경제 영향의 평가와 중장기 지표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비 연구에서는 단기 모니터링 지표에 집중했지만 사회 영역의 특성상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1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정서적 영향, 교육 성취 격차 등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돌봄 단절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감염병 위기 및 방역 정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 예측과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향후에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객관적 근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각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기계층의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 유용한 데이터가 적시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번 예비 연구를 통해서 사회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시의 에코랜드 자체 매립지 백지화 방침에 서구 지역 시의원이 자체 매립지가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영흥도 주민들이 자체 매립지 선정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 시절 인천시가 추진했던 친환경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시는 지난해 617억 원을 들여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 89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자체 매립지가 수도권 매립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학 시의원은 지난 9월 시정 질문에 이어 지난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에코랜드 부지의 자체 매립지 선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사전 과정은 주민 협의, 보상, 설계 등 사전 과정만 해도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 자체 매립지 선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구 주민들을 위해 유 시장 임기 내 매립지 종료 공약에 대한 로드맵 제시와 매립지 종료 선언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영흥도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영흥 석탄발전소로 20년 가까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백지화된 자체 매립지 조성을 다시 주장하는 건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발언을 철회하고 영흥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시설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초 에코랜드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3년 뒤 개통됩니다. 이제 공사 초반인데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다리인 만큼 명칭을 놓고 벌써부터 중구와 서구 지역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25년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길이 4,681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입니다. 해상 전망대, 엣지워크, 짚라인, 하늘자전거, 미디어 아트 등이 설치돼 단순 교량을 넘어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 전 서구의회에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연륙교는 영종대교, 2연륙교는 인천대교로 정한 만큼 3연륙교는 청라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에서 청라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청라 이름이 반영된 청라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브랜딩된 청라 이미지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구의회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하늘대교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건설된 15개 연륙교 중 약 67%는 섬 지명을 따랐으며 육지 지명을 따라 선정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3연륙교는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천시는 2년 뒤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연륙교의 명칭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는 과거 한센인들이 강제로 이주해 정착촌을 이루며 살아온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마을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만월산 능선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마을. 부평농장이라 불리는 한센인들의 정착촌입니다. 1949년 정부 정책에 따라 음성 한센인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가 56년도인가 여기서 갇혀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었다고. 이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좀 좋게 보지 않잖아요. 당초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은 1986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턴 축사를 공장 건물로 개조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곳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구청 화재 안전조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등 화재 안전대책이 미흡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엔 건축물 197개 동에 대한 시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와가지고 철렁한 게보다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팔아야 된다. 주민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최근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건축물을 30년 이상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점, 그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의 고충 등을 감안했을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동구나 그다음에 남동소방서에서 보여주신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소방서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은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남동구청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을 취소하고 건물 용도를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화재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공유하면서 이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거기를 측에 싹 정비하는 방안도 이제 뭐 좋은 공단 시설로 취직산업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한센인 마을 주민들. 이번 조정안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대형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내항 일대에 추진 중인 상상 플랫폼 사업이 중단된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가 수개월째 멈춘 건데요.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양 팔부두 일대에 추진 중인 상상 플랫폼 사업.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관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인천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비 투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인천시 의원은 인천시의 부실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월미 상상 플랫폼이라는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이미 50억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김 의원은 정상화 방안을 두고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2곳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굳이 민간의 힘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왔는데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는 자세가 아닌 인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 월민 상상 플랫폼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인천시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의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협약 해제 해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시의회 질문에선 신도시 학교부지 확보와 함께 학생 통학 불편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교육감 측근들의 요직 채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늘 1초, 하늘 4초 신설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영종국제도시. 하지만 중학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청은 경제청이 외국인 학교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파크 골프장 부지 활용도 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통학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영종중하고 하늘중이
그 교통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신도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영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도라든가 영종도, 또 검단, 서창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교정 공모지의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사들이 처벌받고 정책 보좌관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육감 측근들이 교육청 주요 부서에 기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현재 인천시 교육청의 비서실, 대변인실, 정책기획조정관실, 특별보좌관 등 주요 요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분들이 그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가 마치 보좌관들이 다 똑같다, 그리고 다 잘못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진행됐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지원과 교복 구매 지원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은 7,067명입니다. 지난해보다 8.5%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전체 학급의 5.3%에 불과해 특수학급 6개 중 한 학급은 과밀학급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각 학교는 장애 학생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전학 편입을 하거나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교복 구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고등학교 2, 3학년 전 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12월 16일에 진행되는 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최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9천억 원의 유보금을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매각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송도 현안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9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경제청의 유보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민선 8기가 추진 중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9천억 이상의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송도 컨벤시와 BTL 채무 상환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용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제 잉여 자금들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진용 경제청장의 발언에 송도국제도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9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청의 유보금은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해당 재원은 송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송도 패싱이라며 경제청장을 질타하는 게시물이 수두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도 경제청장의 유보금 사용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며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송도 개발을 위해 개발 분담금을 부담했던 만큼 경제청의 유보금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과밀화급 해소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의 유보금 계획에 대해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보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혼재된 남동구에선 현재 약 6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대표 원도심 중 한 곳인 남촌동 일대입니다. 20년 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총 32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전반적인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 현재 남동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5곳이 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도시재생 사업 대신 전면적인 재개발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부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외부만 페인트 칠을 멋지게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10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좀 더 재개발 쪽으로 하면은. 또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선 자전거 도로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빨간 것도 도로에 나 있는 자전거 도로고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인도 쪽에도 또 자전거 도로가 포장이 돼 있어요. 왜 둘 다 같은 방향인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남동구는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차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중복된 지역이 있어 용역을 거쳐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추세는 기존의 자전거를 없애고 보도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그 자전거 도로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 공영 자전거 대요소 활성화 방안과 도로 위 볼라드 정비 등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동안 강화 교동도를 방문하려면 군 검문소에서 개인정보를 손으로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이면 교동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일대 도로가 정체를 빚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이 검문소에 전자 QR코드 출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북서쪽에 위치한 섬 교동도입니다. 지난 2014년 교동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점차 늘면서 주말엔 차량 6천여 대가 이곳을 찾습니다. 교동도는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섬 전체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섬을 방문하려면 군 검문소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제출한 뒤 출입증을 받아야 했는데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동도 출입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민통선 검문소 운영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군이 교동대교 검문소에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들은 교동대교 검문소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면 차 한 대당 2, 3분이 소요됐지만 QR코드가 도입된 후에는 몇 초면 가능합니다. 찍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자기가 하는 거 입력하는 거는 차후에다가 시간 날짜 입력하면 돼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강화군은 지난 9월에도 기존 4곳에 설치된 지역 내 검문소를 2개로 통합 이전한 바 있습니다. 검문소 축소에 출입 절차까지 간소화되면서
주말 강화 지역 교통 체증이 한층 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피해 주민을 위해 지원 대책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미추홀구. 피해 금액은 426억 원이 넘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618세대나 됩니다. 전세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미추홀구에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센터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집이 경매로 매각돼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져버린 하늘은 칠흑과 같이 곱고 디딜 땅은 늪과 같이 깊습니다. 주민들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해진 만큼 인천시가 직접 나서 전세자금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를 입은 세대의 경매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긴급 주거 지원. 2.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 및 연기. 3. 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4. 전세 자금 대출 기한 연장. 5. 주택관리법의 개정. 이와 같은 항목에 실질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전세 사기로 은행 빚을 떠안고 거리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진 주민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원도심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죠. 인천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주차 공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인천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문세종 인천시 의원이 제공한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인천은 102%로 7개 특광역시 중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제외하면 68%, 원도심의 경우 5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차량 2대가 주차장 한 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 의회 시정질문에선 주차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세종 의원은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주차 공유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주차 공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되는 공유 주차장은 120여 면, 이에 반해 서울시는 2만 9천 면, 부산시는 1,600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차 공유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13개소 128면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공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세종 의원은 공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 주문했고,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는 주차 문제와 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적시 해소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엔 남동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